누구세요? 이름이 저랑 참 비슷하시네요. 그 존댓말 한마디에 50년 세월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어요. 요양원 305호실 문턱에 선 채로 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죠. 박영숙. 내 단짝 영숙이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게 보고 있었거든요. 명숙과 영숙. 끝자리 숫자 하나가 같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때부터 붙어 다녔던 우리를 동네 어른들은 쌍둥이 숙이들이라 불렀죠. 하나로 묶인 이름, 그게 우리였는데 그 애가 지금 제 이름을 남의 이름 부르듯 하고 있었어요. 이명숙이라고 해요. 저도 이름 끝이 숙자로 끝나서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차마 나야 명숙이야. 라고 소리치지 못하고 처음 만난 사람처럼요. 영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손을 내밀었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악수. 그 차가운 손을 잡는 동안 저는 그 애의 눈동자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제 자신을 보았죠. 영숙이의 손은 여전히 작고 부드러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손잡고 학교 가던 그 손이었죠. 하지만 이젠 그 손이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악수를 하는 동안 영숙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참,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마치 날씨 이야기로 어색한 침묵을 메우려는 낯선 사람들처럼요. 우리 사이엔 단 한 번도 어색한 침묵이 없었는데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어도 서로의 생각을 다 알 수 있었는데요. 요양원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영숙 씨, 오늘도 손님 오셨어요. 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영숙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매일요? 제가 이분을 알아야 하나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영숙 씨가 참 좋으신 분이라서요. 1967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첫날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는데 이명숙, 박영숙하고 연달아 우리 이름을 부르셨죠. 어머, 너희 둘이 이름 끝이 똑같네. 꼭 자매 같다야.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어요. 쉬는 시간에 다가온 영숙이가 말했죠. 야, 너랑 나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우리 한 팀 하자.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한 팀이었어요. 영숙이는 키가 작고 깡마른 아이였고 저는 통통한 편이었죠. 우리 둘은 정반대로 생겼지만 이름 때문에 누가 봐도 한 쌍이었어요. 3학년 때 일이에요. 동네 언니들이 저를 괴롭힐 때였죠. 제가 급식비를 안 냈다고 놀리면서 야, 거지 명수가 하고 소리쳤어요. 그때 어디선가 영숙이가 나타나 소리를 질렀죠. 우리 명숙이 건드리지 마. 얘 건드리면 나한테 죽어. 영숙이는 작은 몸으로 저를 감싸고 섰어요. 그 애의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지만 목소리만은 사자처럼 당당했죠. 그날 이후로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알았거든요. 명숙이를 건드리면 영숙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요. 4학년 때는 제가 영숙이를 지켜준 적도 있어요. 영숙이네 아버지가 술 드시고 가게 돈을 다 날린 날이었죠. 영숙이가 학교에 와서 운동장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숙아,
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날 저는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요. 이름이 비슷한 건 우연이었지만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는 건 운명이었던 거예요. 5학년 때는 운동의 날 2인 삼각 경기에 나갔어요. 우리는 연습도 별로 안 했는데 1등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의 발걸음은 말하지 않아도 딱딱 맞았거든요.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서 영숙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야, 명숙아. 우리 정말 한 몸이다. 그치? 그러게. 우리는 이름도 비슷하고 호흡도 똑같아. 그 말에 우리는 까르르 웃었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이 됐죠. 평생 한 팀으로 한 몸처럼 살자고요. 6학년 졸업식 날 우리는 서로의 졸업 앨범에 이렇게 썼어요. 영숙이는 제 앨범에 명수가 우리 평생 숙이들 하자라고 썼고 저는 영숙이 앨범에 영수가 우리 이름처럼 평생 함께 하자라고 썼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같은 반이 되려고 선생님께 부탁했어요. 다행히 1학년 때 같은 반이 됐죠. 그때부터 우리는 명숙이네, 영숙이네가 아니라 그냥 숙이들로 통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첫사랑이 생겼어요. 영숙이가 먼저 좋아하는 남학생이 생겼죠. 3학년 김철수라는 애였는데 키가 크고 축구를 잘했어요. 영숙이는 매일 제게 그의 이야기를 했어요. 명수가 오늘도 철수가 운동장에서 골 넣는 거 봤어. 진짜 멋있더라. 저는 영숙이의 연애 상담역이 됐어요. 편지 쓰는 것도 도와주고 철수 앞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연습했죠.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철수가 좋아한 건 영숙이가 아니라 저였어요. 어느 날 철수가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저는 그 편지를 뜯어보지도 않고 영숙이에게 보여줬어요. 영숙이는 조용히 그 편지를 읽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명수가, 넌 참 바보다. 왜 이렇게 착한 척하니? 착한 척이 아니야. 난 철수보다 내가 더 좋아. 남자 따위보다 우리 우정이 100만 배는 더 소중해. 영숙이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명수가 고마워. 나도 너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단단해졌어요. 세상에 어떤 남자도 어떤 일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다른 학교에 갔어요. 저는 여상에, 영숙이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갔죠.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방과 후면 을의 시장 골목 떡볶이 집에서 만났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숙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어요. 그날 밤 영숙이는 제 집으로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여상 졸업하고 취직 준비하느라 힘들었지만 영숙이를 위로하는 게 먼저였죠. 영숙아, 괜찮아. 대학이 뭐가 중요해. 우리 이렇게 붙어 살면 되는 거지. 명수가, 너 참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나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20대를 맞이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함께 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이름이 서로의 기억 속에서 섞여버릴 거라는 것도요. 1975년 봄 영숙이가 먼저 시집을 갔어요. 신랑은 영숙이네 동네 선배였던 박종호 씨였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영숙이는 행복해 보였어요.
함 들어오는 날 영숙이네 마당에서 누구보다 크게 웃으며 박수를 쳐준 게 저였어요. 영숙이가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기쁘면서도 묘하게 서운했어요. 이제 영숙이에게 박씨 부인이라는 새 이름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숙이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우시더라고요. 명수가, 우리 영숙이가 너한테 너무 의지해서 걱정이다. 너 시집가고 나면 우리 영숙이 무슨 낙으로 살까? 그땐 그냥 웃어넘겼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금방 시집갈 거예요. 그럼 우리 또 같이 놀 수 있어요. 영숙이 결혼하고 석 달 후에 저도 결혼했어요. 우리 남편은 은행원이었죠. 반듯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결혼식 날 영숙이가 와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명수가 시집 가서도 우리 자주 보자. 약속이야. 당연하지. 우리가 결혼한다고 헤어질 것 같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숙이들이야.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우리를 바쁘게 만들었어요. 시댁 살림, 애 낳고 키우기, 남편 뒷바라지. 우리는 점점 서로를 볼 시간이 줄어들었죠. 1978년 저는 첫째 딸 수진이를 낳았어요. 영숙이는 그의 아들 민수를 낳았죠. 우리는 산후조리원에서 다시 만났어요. 같은 병실을 쓰지는 못했지만 매일 서로 방을 오가며 아기 이야기를 했죠. 명수가 애 낳고 나니까 진짜 힘들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 나도 그래.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 그래도 우리 아기들 보면 힘이 나지 않아? 그렇긴 한데. 명수가 나 벌써 내 이름이 뭔지 잊어버릴 것 같아. 병원에서도 다들 나를 민수 엄마라고 부르더라. 그때는 그냥 웃고 넘겼어요. 하지만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결혼하고 나니 이름 석자 쓸 일이 정말 없었거든요. 남들은 다 저를 누구 엄마 수진이네라고 불렀죠. 동네 아줌마들이 시장에서 저를 부를 때도 야, 수진이네 하고 불렀어요. 은행 가서도 수진이 어머니시죠? 하고 물었고요. 제 이름 이명숙은 주민등록증 속에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직 영숙이만은 달랐어요. 그 애만은 저를 명수가 하고 불러줬어요. 세상이 잊어버린 제 이름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 영숙이었던 거예요. 1982년쯤이었나 저는 둘째 딸 은희를 낳았어요. 영숙이는 딸 하나를 더 낳았고요. 우리는 내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자주 만났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동안 우리는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었죠. 명수가 시어머니가 또 잔소리하시더라. 밥을 짜게 한다고 빨래를 제대로 안 개다고.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아, 영수가. 며느리는 다 그런가 봐. 그래도 우리 참고 살아야지 뭐.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남편에게도 친정 어머니에게도 못할 이야기를 우리는 서로에게 털어놓았죠. 1987년 저는 시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1년 내내 병원을 다녔어요.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거든요. 그때 영숙이가 매주 병원에 와서 저를 도와줬어요. 명수가 내가 오늘 미역국 끓여왔어. 너 제대로 먹어야 해. 영수가 고마워. 너 없었으면 나 진짜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고맙긴. 너도 나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잖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한동안 무기력했어요.
간병의 고단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죠. 1년 동안 제 인생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영숙이가 그때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명숙아, 너는 이명숙이야. 누구 며느리도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이명숙. 그걸 잊지 마. 그 말에 저는 울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거든요. 1990년대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어요. 수진이가 대학에 들어갔고 영숙이네 민수도 고등학생이 됐죠. 아이들이 크니까 우리도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서로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이들 키우는 고단함도 시댁살이 서러움도 그 이름 하나 부르는 걸로 버텨냈죠. 명수가 오늘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좋지, 영수가. 우리 고등학교 때 가던 그 집 말이지? 응, 거기. 아직도 그 집 있더라. 우리는 40대가 넘어서도 10대 소녀들처럼 떡볶이를 먹으며 깔깔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죠. 우리에겐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1997년 IMF가 터졌어요. 우리 남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했고 남편은 퇴직금을 받고 나왔어요. 갑자기 50대 초반에 실직자가 된 거죠. 저는 온 세상을 원망했어요. 남편에게도 세상에게도 화가 났죠. 그때 영숙이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시장 통닭 한 마리를 사왔어요. 명수가 먹고 기운 차려. 너 쓰러지면 나랑 누가 놀아주냐. 영수가 나 진짜 힘들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괜찮아. 우리 다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못 이겨낼 게 뭐 있어? 우리 50년을 같이 산 사이잖아. 그 말에 저는 울면서 통닭을 뜯었어요. 영숙이는 제 옆에서 같이 울면서 통닭을 뜯었고요. 우리는 눈물과 함께 그 통닭을 다 먹어치웠어요. 결국 남편은 작은 가게를 차렸고 저는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우리는 버텼어요. 영숙이가 옆에 있었으니까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아이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수진이가 먼저 시집을 갔고 은희도 그 다음 해에 결혼했어요. 영숙이네 아이들도 다 장가들고 시집 갔죠. 이제 우리는 진짜 명숙이와 영숙이만 남았어요. 애들도 다 컸고 남편들도 은퇴했고 이제 우리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만나서 등산을 갔어요. 북한산, 도봉산, 관악산. 우리는 서울 근교산을 다 다녔죠. 산을 오르면서 우리는 수다를 떨었어요. 명수가 우리 70까지는 건강하게 살자. 70?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100까지 살아야지. 하긴 우리 건강한 편이니까. 100까지 살면서 매일 이렇게 놀자.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어요. 100살까지 함께 하자고요. 2010년대에 우리는 환갑을 넘겼어요. 환갑잔치도 같은 날 했죠. 우리 생일이 일주일 차이였거든요. 영숙이가 3월 15일생이고 저는 3월 22일생이에요. 명수가 우리 환갑잔치 같이 하자. 어차피 초대할 사람들도 겹치잖아. 그래, 좋아. 우리 평생 같이 살았는데 환갑도 같이 해야지. 환갑잔치 날 우리는 빨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란히 섰어요.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주며 말했죠. 정말 자매 같으세요. 이름도 비슷하고 평생을 같이 사셨다니 부러워요.
우리는 팔짱을 끼고 웃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평생을 같이 늙어간다는 게요. 2015년쯤부터 영숙이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거였어요. 약속 시간을 깜빡한다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거나 저는 그냥 나이 든다고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영숙이가 제 집에 왔다가 집을 못 찾고 헤맨 일이 있었어요. 20년 동안 수백 번도 더 왔던 집인데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2023년 여름, 비극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됐어요. 영숙이가 은행에 갔다가 신청서에 자기 이름 대신 제 이름인 이명숙을 쓰고 왔대요. 영숙이가 전화를 했어요. 야, 명숙아. 나 미쳤나 봐. 은행에서 신청서 쓰는데 내 이름 자리에 내 이름을 썼어. 은행원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 우리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봐. 그땐 그냥 웃었죠. 너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우리 이름이 워낙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도 있지. 그렇긴 한데. 나 요즘 자꾸 깜빡해.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우리 나이가 어때서? 아직 젊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영숙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명수가, 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자꾸 이상한 일이 생겨. 무슨 일인데?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는데 거기 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명수가 너 거기서 뭐 하니? 하고 물었어. 그런데 그게 나였어.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수가 우리 지금 당장 병원 가자.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인지 검사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이 정말 길었어요. 저는 매일 영숙이 집에 가서 그 애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명수가 나 무서워. 만약에 내가 정말 치매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설령 그렇다 해도 내가 옆에 있잖아. 우리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것도 같이 이겨낼 수 있어. 일주일 후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진단은 초기 알츠하이머였죠. 박영숙 씨, 지금은 초기 단계입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천천히 기억이 사라질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저는 영숙이 손을 꽉 잡았어요.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병원을 나오는 길 영숙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명수가 미안해. 왜 미안해? 내가 널 먼저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내 이름을 잊어버리는 건 괜찮은데 너까지 잊어버리면 어떡하니? 그럼 우리 50년 세월은 다 어디로 가니?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영숙이는 오히려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울지 마, 명수가. 내가 잊어버려도 넌 기억하고 있잖아. 그럼 되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매일 영숙이 집에 갔어요. 약 먹는 것도 챙겨주고 같이 산책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하면서요. 저는 일부러 우리의 추억을 자꾸 이야기했어요. 영숙이가 그 기억들을 잊지 않도록요. 영숙아,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때 기억나? 선생님이 우리 이름 보고 자매 같다고 했잖아. 응, 기억나. 그때부터 우리 한 팀이 됐지.
운동회 때 2인 삼각도 1등 했잖아. 우리 진짜 잘했어. 그랬지. 우리 호흡이 딱딱 맞았잖아. 영숙이는 아직 대부분의 기억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일들이 생겼죠. 제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른다거나 저를 보고 거울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가을이 되자 영숙이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보며 명수가 너 거기서 뭐 하니?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웃고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졌어요. 어느 날 영숙이가 거울을 보며 한참을 말을 걸고 있었어요. 명수가 너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인다. 무슨 일 있어? 저는 영숙이 옆에 가서 거울을 같이 보며 말했어요. 영숙아, 저기 있는 건 나야.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거야. 영숙이는 한참을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내가 너를 거울이라고 착각했구나. 미안해, 명숙아.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영숙이가 저와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기 시작했다는 거리요. 겨울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영숙이는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영숙아 하고 부르면 누가 영숙이야? 하고 물었죠. 내가 영숙이야. 박영숙. 아, 그래. 나 이름이 그거였구나. 자꾸 잊어버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이름을 제 이름으로 알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명숙이야. 그치? 아니야, 영숙아. 넌 박영숙이야. 명숙이는 나야. 그래. 그런데 우리 이름이 참 비슷하다. 명숙이랑 영숙이. 영숙이는 우리 이름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천천히 발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크리스마스 전날이었어요. 저는 영숙이 집에 가서 같이 케이크를 먹었어요. 영숙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말했어요. 명수가 고마워. 내가 너를 잊어도 자꾸 찾아와 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널 안 찾아왔어? 아니야. 오늘 처음 만난 것 같은데. 아, 아니다. 우리 원래 친구였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영숙이를 안았어요. 영숙아,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한 몸이야. 평생을 같이 산 사이야. 영숙이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래, 맞아. 우리는 한 몸이었지. 미안해. 내가 자꾸 잊어버려서. 그 순간 저는 영숙이가 아직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비록 구체적인 기억은 사라져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2024년 봄 영숙이는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영숙이 아들 민수가 결정한 일이었죠. 혼자서는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이었어요. 명숙 이모, 죄송해요.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싶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느라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민수야. 내 엄마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야. 내가 매일 찾아갈게. 요양원은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그리 멀지 않았지만 저도 이제 70대 중반이라 매일 가기는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일주일에 5번은 갔어요. 처음 몇 달은 영숙이가 저를 알아봤어요. 명수가 왔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그렇게 반겨주었죠. 우리는 요양원 정원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영숙이는 조금씩 변했어요. 저를 알아보기는 하는데 제 이름을 헷갈려 했죠. 명수가, 아니, 영수가, 내 이름이 뭐였더라? 명숙이야, 영수가. 나는 이명숙이야. 아, 맞다. 명숙이. 그런데 나는, 넌 영숙이야. 박영숙. 그래, 맞아. 나는 영숙이고 넌 명숙이구나. 우리 이름 참 비슷하다. 그렇게 같은 대화를 매일 반복했어요. 영숙이는 우리 이름이 비슷하다는 걸 신기해하며 매번 놀라워했죠. 가을이 깊어지자 영숙이는 저를 영숙아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본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영숙아, 오늘 밥 먹었니? 나는 명숙이야, 영숙아. 아, 그래. 미안해. 근데 넌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영숙이는 제 얼굴을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겨울이 되자 영숙이는 더 심하게 혼란스러워했어요. 하루는 저를 영숙아라고 부르다가 다음 날은 명숙아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날은 제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했죠. 영숙아, 밥 먹었니? 영숙아, 오늘 너 참 예쁘다.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줄도 모르고 제 얼굴을 만지며 다정하게 속삭였죠. 저는 그저 그의 영숙이가 되어 주었어요. 응, 영숙아. 나 밥 먹었어. 너는? 나도 먹었어. 그런데 영숙아, 우리 언제부터 친구였어?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 그래, 오래됐구나. 근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의 추억을 이야기해 줬어요. 초등학교 때 2인 삼각 경기, 중학교 때 첫사랑 이야기, 결혼식 날의 일들. 영숙이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해하며 들었어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던 날, 영숙이는 요양원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숙아, 저기 눈 내리는 거 봐. 참 예쁘다. 응, 예쁘다. 영숙아, 우리 저기 나가서 눈사람 만들까? 그래, 나가자. 우리는 요양원 마당에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영숙이는 저를 영숙아라고 부르며 즐거워했죠. 저는 그 애가 행복해 보여서 그냥 영숙이가 되어 주었어요. 눈사람을 다 만들고 나서 영숙이가 말했어요. 영숙아,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약속이야. 응, 약속이야. 그 약속을 하는 영숙이의 얼굴은 너무 순수하고 맑았어요. 마치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러다 작년 겨울, 영숙이는 마침내 저를 남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305호실에 들어갔을 때 영숙이는 낯선 사람을 보듯 저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나야, 명숙이야. 명숙이요? 이름이 저랑 참 비슷하시네요. 저는 영숙이에요. 아니, 명숙이에요? 제 이름이 뭐였더라? 그 말에 제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50년 동안 우리를 이어주던 이름의 끈. 숙이들이라 불리던 시절이 영영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 저는 복도로 나와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알츠하이머 환자 가족들은 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힘드시죠?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가족보다 더 자주 오시네요. 매일 오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제 인생 전부니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영숙 씨는 복이 많으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는 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복을 받은 건 영숙이가 아니라 저라는 걸요. 50년 동안 제 이름을 불러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며칠 후 영숙이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대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에게만은 친절했어요. 다른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에게는 퉁명스럽게 대하는데 저에게만은 웃으며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봬요. 그냥 자주 오는 편이에요. 그러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얼굴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영숙이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저를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요. 영숙 씨. 제 이름을 아세요? 네, 영숙 씨예요. 박영숙. 아, 그래요. 제 이름이 자꾸 잊어버려요. 고마워요.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통성명을 하고 매일 처음 만난 사이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 저는 매일 305호실로 출근을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저는 매일 그 방으로 갑니다. 영숙이를 만나러요. 영숙이는 날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죠. 어머, 또 오셨네요.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이명숙이라고 해요. 영숙 씨. 명숙이요? 저는 영숙이에요. 아니, 제 이름이 뭐였더라? 명숙이었나? 아니요, 영숙 씨예요. 당신은 박영숙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이름이 참 비슷하네요. 명숙이랑 영숙이. 참 예쁜 이름들이에요. 우리는 매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영숙이는 우리 이름이 비슷하다는 걸 매번 신기해하며 웃어요. 어느 날 저는 영숙이에게 우리의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영숙 씨, 제가 아는 두 친구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좋아요. 들려주세요. 옛날에 명숙이랑 영숙이라는 두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 끝이 같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 팀이 됐대요. 50년 동안 붙어 다니며 기쁨도 슬픔도 다 나눴대요. 영숙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어요. 와, 참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 친구가 병에 걸려서 기억을 잃어버렸대요. 50년 동안 함께한 친구도 잊어버렸고요. 하지만 다른 친구는 매일 찾아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잊어버린 친구를 대신해서 기억해 주는 거죠. 그 친구 참 대단하네요. 저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영숙 씨, 당신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요? 누구예요? 바로 접니다. 영숙이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친구였나요? 네, 50년 동안이요. 50년이나. 와, 정말 오래됐네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영숙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비록 기억은 못해도요. 그날 저는 요양원에서 나오며 생각했어요.
영숙이는 나를 잊었지만 사실은 나를 자기 자신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리요. 그 애의 기억 속에서 우리 둘은 이미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며칠 후 영숙이가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저기 명숙이가 있네. 명숙아, 안녕. 간호사가 말했어요. 영숙 씨, 저건 거울이에요. 당신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저건 제 친구 명숙이에요. 명숙아, 오늘 기분 어때? 저는 영숙이 옆에 가서 함께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두 명의 할머니가 서 있었죠.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영숙이었어요. 하지만 영숙이 눈에는 두 명의 명숙이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영숙 씨, 저 여기 있어요. 영숙이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거울 속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명숙이가 두 명이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저는 어디에나 있어요. 영숙 씨 곁에 항상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명숙아. 당신이 있어서 나는 외롭지 않아. 영숙아, 내가 나를 잊었어도 괜찮아.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끝엔 항상 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명숙아 하고 부를 때 나는 그 속에서 너의 대답을 듣는다. 요즘 저는 집에서도 자주 혼잣말을 해요. 명숙아, 오늘 날씨 좋다. 명숙아, 저녁 뭐 먹을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요. 응, 날씨 좋네.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어느 날 저녁 제 딸 수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요즘 혼잣말 자주 하시네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친구랑 대화하는 거야. 영숙 이모요? 전화하세요? 아니, 그냥 마음속으로.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혹시 엄마도 치매 검사 받아보실래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엄마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어. 영숙이가 잊어버린 것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 수진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영숙 이모 일로 많이 힘드시죠? 힘들지 않아. 엄마는 영숙이와 함께한 50년이 너무 소중해서 그 기억들을 지키는 게 행복해.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오래 우정을 지켜오신 게요. 우정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한 몸이었어. 명숙이와 영숙이 숙이들이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우리의 옛날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초등학교 졸업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결혼식 사진, 환갑잔치 사진. 사진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함께 웃고 있었어요. 사진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영숙이는 나를 잊었지만 우리의 추억은 제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추억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거요. 내 이름 속에 내가 있고 내 이름 속에 내가 있으니 우리는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숙이들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요양원으로 갔어요. 305호실 문을 열었을 때 영숙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영숙 씨, 안녕하세요. 영숙이는 돌아보며 웃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명숙이라고 해요. 명숙이요? 저는 영숙이에요. 우리 이름 참 비슷하죠? 네,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이예요. 그래요? 어떻게 특별한데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예요. 이름처럼 닮은 사이죠.
영숙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해요. 당신을 보면 정말 편안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영숙 씨. 비록 머리는 잊어버려도 마음은 절대 잊지 않아요. 영숙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런가요? 그럼 당신이 제 옛 친구인가요? 네, 50년 동안의 친구예요. 50년. 정말 오래됐네요. 미안해요. 기억을 못해서. 괜찮아요. 제가 대신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봄날의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영숙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명숙아. 저는 깜짝 놀라 영숙이를 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영숙이가 제 이름을 제대로 불렀거든요. 네, 영숙아. 고마워. 나를 잊지 않아줘서. 그 순간 영숙이의 눈빛이 맑아졌어요. 마치 50년 전 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고 영숙이는 다시 물었어요. 근데 당신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명숙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쁜 이름이네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제 얼굴 위로 영숙이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닮아갔구나. 나이 들면서 50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는 점점 더 닮아갔어요. 저는 오늘도 조용히 제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명숙. 그 세 글자를 부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응, 명숙아 하는 영숙이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난 그날의 영숙이, 결혼식 날. 제 손을 잡았던 영숙이, IMF 때 통닭을 들고 와준 영숙이, 환갑잔치 때 함께 웃었던 영숙이, 모든 순간의 영숙이가 제 이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어요.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추억들을 글로 남기고 있죠. 언젠가 저도 영숙이처럼 기억을 잃을지 모르니까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의 50년을 기록하고 있어요. 1967년 3월, 우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다. 선생님이 우리 이름을 연달아 부르며 잠에 갔다고 했다. 그날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1975년 봄 영숙이가 먼저 결혼했다. 나는 누구보다 크게 박수를 쳤다. 영숙이가 행복해 보여서 나도 행복했다. 1997년 IMF 때 영숙이가 통닭을 사왔다. 우리는 눈물과 함께 그 통닭을 다 먹어치웠다. 그날의 통닭이 지금까지 먹은 것 중 가장 맛있었다. 2023년 여름 영숙이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나는 영숙이의 기억이 되기로 했다. 일기를 쓰다 보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에요. 감사함도 있고 행복함도 있어요. 5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축복받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손녀 지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매일 영숙 할머니 찾아가세요? 영숙 할머니는 할머니를 기억도 못 하시잖아요. 지은아, 할머니가 기억을 못해도 할머니는 기억하고 있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왜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기억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거든.
내가 영숙이를 사랑하니까 나는 영숙이를 기억하는 거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평생 함께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지은아, 그런 친구를 만나면 이름을 소중히 불러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비록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내 목까지 우리 이름을 사랑할 거야. 평생 죽는 날까지 제 이름 속에 너를 담고 살아갈게.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어요. 이 비가 그치면 또 요양원에 가야죠. 영숙이를 만나러요. 영숙이는 오늘도 저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맞이하겠죠. 누구세요? 이름이 뭐예요? 이명숙이에요. 명숙이요? 저는 영숙이에요. 우리 이름 참 비슷하죠? 네,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이예요. 내일도 모레도 매일. 저는 이렇게 영숙이에게 우리 이름의 비밀을 말해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 이름을 가졌는지,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사이인지요. 영숙아, 우리 내일 또 처음 만나자. 가서 또 예쁜 이름 이야기 나누자. 명숙이와 영숙이, 숙이들의 이야기를요. 저는 일기장을 덮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오늘도 나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이명숙. 그 이름 속에는 박영숙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은 남는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우리의 50년이 살아 숨쉰다.